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꿈속에 들어가 함께 억지로 걷게 만드는 꿈을 걷는 자입니다. 지난 두 번의 여정을 통해 우리는 꿈을 이룬 사람들의 뇌가 어떻게 미래를 기억하고 어떻게 냉혹한 현실마저 재해석하는지 그 비밀을 엿보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실패가 두렵지 않고 가야 할 길도 명확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질문이 남습니다. 그들은 지치지 않고 그 길을 끝까지 걷게 만드는 엄청난 에너지는 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돈, 명예, 타인의 인정? 물론 그것들도 달콤한 보상이 되겠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외적인 보상은 우리를 잠깐 달리기는 할 수 있어도 폭풍 속에서 계속 걷게 만들지는 못하니까요. 오늘 우리는 이 위대한 여정의 마지막 비밀, 그들을 움직이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에너지의 근원, 스스로를 증명하는 뇌 속으로 함께 걸어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 개의 엔진, 당신을 움직이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안에는 두 개의 엔진이 있습니다. 하나는 외적 동기라는 이름의 아주 화려하고 시끄러운 엔진입니다. 이 엔진은 칭찬, 돈, 사회적 지위, 좋아요 숫자 같은 외부의 연료를 먹고 작동하죠. 단기간에 폭발적인 힘을 내게 해줍니다. 이번 프로젝트만 성공하면 보너스를 받을 수 있어. 이 시험만 합격하면 모두에게 인정받을 거야.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밤새워 일하게 만들죠. 하지만 이 엔진에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연료 공급이 끊기면, 즉 보상과 인정이 사라지면 쉽게 꺼져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계속해서 더 자극적인 연료를 원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쉽게 번아웃 상태로 몰고 간다는 거죠. 하지만 꿈을 이룬 사람들의 내면에는 또 다른 엔진이 있습니다. 바로 내적 동기라는 이름의 아주 조용하지만 결코 꺼지지 않는 엔진이죠. 이 엔진은 외부의 연료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 대신 성장하고 싶다는 순수한 열망이, 일을 더 잘하고 싶다는 장인 정신, 그리고 이것이 바로 나다운 일이라는 자기 정체성 자체를 연료로 삼아 스스로 돌아갑니다. 에드워드 대시와 리처드 라이언이 주창한 자기 결정성 이론은 바로 이 내적 동기의 중요성을 과학적으로 설명합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자율성, 즉 스스로 선택하고 싶다는 욕구, 유능감, 즉 잘 해내고 싶다는 욕구, 관계성, 즉 소속되고 싶다는 욕구라는 세 가지 기본 심리 욕구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해요. 그리고 이 욕구들이 충족될 때 우리는 돈이나 칭찬 같은 외적인 보상이 없어도 일 자체에서 만족과 기쁨을 느끼며 자발적으로 몰입하게 됩니다. 꿈을 이룬 사람들은 바로 이 내적 엔진의 힘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타인의 박수갈채를 받기 위해 무대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무대 위에서 노래하는 것 자체가 자신의 존재 이유이자 희열이기 때문에 노래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없던 가치를 만들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자체가 너무나도 즐겁기 때문에 밤을 새우는 거죠. 당신을 움직이는 주된 엔진은 무엇인가요? 칭찬과 보상이 사라지면 금방 식어버리는 화려한 엔진인가요? 아니면 내면에서 조용히 하지만 영원히 타오르는 불꽃 같은 엔진인가요? 그 엔진의 종류가 당신의 여정이 어디까지 이어질지를 결정합니다. I am의 선언, 되고 싶다를 넘어 나는 나다로. 자, 그렇다면 어떻게 그 강력한 내적 엔진에 시동을 걸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우리가 스스로에게 하는 말, 즉 정체성을 바꾸는 데 있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우리의 뇌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 I want 보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I am 이라는 질문에 훨씬 더 강력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아주 작은 습관의 힘 저자 제임스 클리어는 이것을 정체성 기반 습관이라고 불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표를 세울 때 결과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살을 빼고 싶다, 책을 한 권 읽고 싶다처럼요. 하지만 이런 목표는 그 행동을 해야만 하는 숙제로 만들 뿐입니다. 하지만 꿈을 이룬 사람들은 정체성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들은 살을 빼고 싶다가 아니라 나는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다라고 스스로를 정의하죠. 책을 읽고 싶다가 아니라 나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을 즐기는 독서가다라고 선언합니다. 이 차이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까요? 건강한 사람이라면 눈앞에 케이크와 샐러드가 있을 때 어떤 선택을 할까요? 굳이 의지력을 발휘해 케이크의 유혹을 참아내는 게 아니라 나다운 선택, 즉 샐러드를 고르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고 쉬워지죠. 그 행동이 자신의 정체성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독서가라면 잠들기 전 10분의 자유시간이 주어졌을 때 스마트폰을 보는 대신 자연스럽게 책을 집어들게 될 겁니다. 그것이 독서가다운 행동이니까요. 즉, 되고 싶다는 미래의 목표를 향해 현재의 나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는 뭐뭐 하는 사람이다 라고 선언해버리고 그 정체성에 맞게 현재의 행동을 자연스럽게 정렬시키는 겁니다. 행동이 정체성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정체성이 행동을 이끌어내는 거죠. 이것이 바로 스스로를 증명하는 뇌의 핵심 작동 원리입니다. 그들의 뇌는 타인에게 나 좀 알아봐 주세요 라고 증명하려 애쓰지 않습니다. 대신 스스로 선언한 자신의 정체성, 즉 이상적인 나에게 나는 역시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것을 매 순간의 선택과 행동으로 증명해 보이는 과정 자체에서 가장 큰 희열과 동력을 얻습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아니요, 질문이 틀렸습니다. 당신은 오늘부터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결정하시겠습니까? 그 선언이 당신의 모든 것을 바꿀 겁니다. 내면의 점수판, 단 한 명의 관객을 위한 경기. 우리가 나는 뭐뭐 하는 사람이다 라고 정체성을 선언했다 해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외부의 잣대로 평가하려 들 겁니다. 사람들의 시선, 댓글의 반응, 통장의 잔고, 사회적인 직함, 이런 것들은 외적 점수판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이 외적 점수판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점수가 오르면 기뻐하고 점수가 내려가면 절망하면서 내 삶의 행복을 타인의 손에 맡겨버리죠. 하지만 꿈을 이룬 사람들의 뇌 속에는 세상의 점수판과는 전혀 다른 그들 자신만의 점수판이 있습니다. 바로 내적 점수판입니다. 투자의 현인 워렌 버핏이 강조해서 유명해진 개념이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느냐가 아니라 당신 자신에게 어떻게 보이느냐입니다. 당신은 세상 최고의 연인으로 보이고 싶습니까? 아니면 실제로 세상 최고의 연인이 되고 싶습니까? 내적 점수판으로 사는 사람들은 오직 단 한 명의 관객을 위해 경기를 띱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죠.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어제의 나보다 오늘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가, 내가 스스로 정한 원칙과 가치를 얼마나 지켰는가, 나의 잠재력을 얼마나 남김없이 발휘했는가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대표적인 예죠. 그는 시장 조사를 믿지 않았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고객들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묻는 대신 자기 자신의 내적 기준과 완벽주의에 따라 세상을 놀라게 할 제품을 만들어냈습니다. 만약 그가 외적 점수판, 즉 분석가들의 예측이나 비평가들의 의견에만 신경을 썼다면 아이폰 같은 혁신적인 제품은 결코 탄생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라는 가장 까다로운 관객을 만족시키는 데에만 집중했던 겁니다. 내적 점수판을 갖는다는 것은 내 삶의 주권을 온전히 되찾아오는 것을 의미하죠.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나의 중심을 지키는 강력한 방패를 갖게 되는 거죠. 누군가 나를 비난해도 그건 당신의 점수판에 따른 평가일 뿐, 내 점수판에서는 나는 오늘 최선을 다했고 중요한 교훈을 얻었어라며 평온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점수를 신경 쓰고 있나요? 당신의 가치를 왜 당신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 매기도록 내버려 두시나요? 오늘부터 당신만의 점수판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당신 자신이라는 유일하고도 가장 중요한 관객을 위해 최고의 경기를 펼쳐 보이십시오. 자기 인식의 피드백 고리, 행동이 정체성을 빚어낸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면 정체성을 먼저 정하고 내적 점수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마치 대단한 깨달음이나 결심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의 뇌는 아주 단순한 원리로 이 위대한 과정을 수행합니다. 바로 자기인식 이론이라고 불리는 심리학의 피드백 고리이거든요. 이 이론은 1960년대 심리학자 데릴 뱀이 제시한 건데요. 아주 간단해요. 사람은 자신의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태도나 신념을 형성한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는 생각이 행동을 낳는다고 믿지만 그 반대, 즉 행동이 생각 또는 정체성을 낳는 경우도 아주 많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당신이 별 생각 없이 친구를 도와주는 행동을 했다고 해봅시다. 그 순간 당신의 뇌는 마치 제3자가 된 것처럼 당신의 행동을 관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내가 친구를 돕고 있네? 나는 꽤 친절하고 이타적인 사람인가 본데? 이렇게 자신의 행동이 나는 친절한 사람이다라는 정체성을 강화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스스로를 증명하는 뇌가 만들어내는 가장 강력한 선순환 고리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결심으로 시작합니다. 나는 건강한 사람이다. 그래서 아주 작은 행동을 합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오른다. 뇌는 그 행동을 관찰하고 정체성의 증거로 삼죠. 역시 나는 건강한 사람이 맞아. 더 강해진 정체성은 다음번에 더 큰 행동을 아주 쉽게 만들어냅니다. 오늘은 샐러드를 먹어볼까? 이 고리가 계속해서 반복되면 처음에는 희미했던 정체성이 수많은 행동의 증거들로 뒷받침되어 누구도 부술 수 없는 단단한 현실이 되어가는 겁니다. 꿈을 이룬 사람들은 바로 이 피드백 고리를 의식적으로 그리고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거창한 결심을 하고 행동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자신이 되고 싶은 사람의 모습을 상상하고 그 사람이라면 할 법한 아주 작은 행동을 먼저 저질러 버립니다. 작가가 되고 싶다면 일단 한 줄이라도 쓰는 행동을 저질러서 나는 쓰는 사람이다라는 증거를 뇌에 던져주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희망을 줍니다. 지금 당장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어떤 행동을 반복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모습의 나를 빚어낼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당신은 당신 행동의 결과물입니다. 증명을 넘어선 자유, 그저 존재하는 것의 기쁨. 자, 이제 정말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내적 동기를 가지고 스스로 정한 정체성을 매일의 작은 행동으로 증명해 나가는 선순환 고리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치지 않고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죠. 그럼 이게 끝일까요? 꿈을 이룬 사람들은 특히 자신의 분야에서 대가의 경지에 이른 사람들의 뇌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죠.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자기 자신에게조차 무언가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상태에 이릅니다. 행동이 정체성을 증명하는 단계를 넘어 행동이 그냥 정체성 그 자체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물고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가 나는 물고기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오늘 열심히 헤엄쳐야지라고 생각할까요? 아니죠. 물고기는 그냥 물고기이기 때문에 숨쉬듯 자연스럽게 헤엄칩니다. 새가 하늘을 나는 이유도 나는 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새이기 때문입니다. 대가들의 뇌는 바로 이 경지에 도달합니다. 위대한 피아니스트는 더 이상 나는 피아니스트다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연주하지 않죠. 그의 손가락과 건반, 음악이 그냥 하나가 되어 그 존재 자체가 음악으로 흘러나올 뿐입니다. 위대한 학자는 나는 학자다고 생각해서 연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세상에 대한 지적 호기심 자체가 되어 살아 숨쉬는 모든 순간이 탐구의 과정이 됩니다. 심리학자 미하이 칙센트미하이가 말한 몰입 상태가 바로 이것과 맞닿아 있습니다. 시간에 대한 감각도 나 자신에 대한 생각도 잊어버린 채 하는 일과 내가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경험. 이 상태에서는 왜 이걸 해야 하지라는 동기부여 자체가 필요 없습니다. 그 행위 자체가 존재의 이유이자 가장 큰 기쁨이니까요. 처음에는 우리가 정체성을 만들지만
마지막에는 그 정체성이 우리를 살아 숨쉬게 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행동으로 스스로를 증명하지만 마지막에는 증명할 필요조차 없는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 충만한 자유의 경지에 이르는 것. 이것이 바로 스스로를 증명하는 뇌가 도달하는 궁극적인 목적지죠. 행동과 존재가 완벽하게 하나가 되는 그 눈부신 경지를 향해 우리도 우리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타인의 박수갈채를 갈망하던 우리를 넘어 내면의 북소리에만 귀 기울이는 한 사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세상이 붙여주는 꼬리표가 아닌 내가 선언한 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 행동으로 정체성을 증명하고 마침내 그 정체성이 되어 증명할 필요조차 없어지는 자유의 길을 우리는 함께 걸었습니다. 이것으로 꿈을 이룬 사람들의 뇌 속으로 떠났던 우리의 긴 여정이 막을 내리죠. 미래를 기억하고 현실을 재해석하며 마침내 스스로를 증명하는 뇌. 이 세 가지 비밀은 결국 하나의 진실로 통합니다. 당신의 세상은 당신의 뇌 속에서 시작된다는 것. 이제 당신의 심장에 손을 얹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세상에게 무엇을 증명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당신 자신에게 어떤 사람으로 존재하고 싶습니까? 당신의 꿈 곁에서 함께 조용히 걷는 꿈을 걷는 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